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테마별 유럽 여행 중에서 왕궁 예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왕궁은 당시 왕가의 권력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왕권이 강력하면 왕궁도 화려하고 장대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중세 교황의 권위가 왕권을 압도할 시기에는 성당의 건축과 장식에 관심이 집중되었죠. 그러나 십자군 전쟁 이후 왕권이 교황의 권세를 능가하면서 점차 궁전 건축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절대 왕정을 구가하던 시기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유럽에서 절대 권력을 구가했던 대표적인 왕조는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 또 영국의 튜더 왕가 등입니다. 부르봉 왕가 권력의 상징이 베르사유 궁전이라면 합스부르크 왕가는 쉔브른 궁전, 그리고 튜더 왕가는 햄프턴 궁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16세기부터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프랑스 부르봉 왕가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는 모든 것이 경쟁의 대상이었는데 왕궁 또한 그러했죠. 그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화려하게 궁전을 꾸몄고 그곳에서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 결과 이들 왕가들은 비극적인 종말을 구하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영국과 프랑스, 오스트리아가 절대 왕권을 이룩한 데 비해 독일과 이탈리아는 오랜 동안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여러 개의 소규모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황제나 왕이 거처하는 방대한 규모의 궁전보다는 영주와 귀족이 살던 성곽이나 팔라초로 불리는 대저택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요 왕궁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궁전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베르사유 궁전부터 시작하죠.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은 유사 이래 가장 화려한 궁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로크 건축의 대표 작품으로 화려한 건물과 광대하고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분수 등이 유명합니다. 짐이 곧 국가이다 라고 말했던 태왕왕 루이 14세는 신하인 재무장관 푸케의 보르비콩트 성을 둘러보고 온 후 그 어마어마한 화려함에 자존심이 구겼습니다. 이후 역사 이래 가장 큰 궁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을 지으라는 루이 14세의 말 한마디에 의해 대역사의 장정이 시작되었죠. 그로부터 50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궁전을 지었습니다. 원래 습지였던 이 땅의 자연 조건을 완전히 바꾸어서 숲을 만들고 분수를 만들기 위해 몇 개의 강줄기를 바꾸고 또 거대한 펌프를 만들어 세느강의 물을 150m나 길어다 부었다고 합니다. 또한 궁전의 상판에서 천장의 못 하나까지 모두 장식을 할 정도로 화려하게 궁전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방이 있지만 거울의 방은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죠. 총 길이가 73m, 그리고 너비 10.5m의 넓은 방에 17개의 벽면으로 나누어 578개의 거울로 장식을 했습니다. 서쪽 회랑 전체를 차지한 이 홀에서는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천장에는 르브링이
루이 14세의 생애를 그린 대백화가 걸려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급품인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황금 촛대, 화병 등의 장식품도 놓여 있죠. 1870년에서 1871년 사이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 후 성전한 프로이센이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의 수립을 선언했으며 1919년 6월 28일에는 이 방에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어 공식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지었습니다. 1682년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왕궁이 옮겨온 이래 매일 수백 명의 귀족들이 모여 화려한 연회를 열었죠. 이것은 루이 14세에게 언제 반기를 들지 모르는 귀족들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약하게 만들려는 전략이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국의 쉔부르 궁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남서쪽 교외에 있는 쉔부른 궁전은 합스부르크가의 여름 별궁으로 합스부르크 왕조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곳이죠. 아름다운 샘이라는 뜻을 지닌 쉔부른 궁전은 베르사유 궁전과 함께 유럽에서 아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 중의 하나입니다. 1696년부터 1700년 사이 황제의 수림용 소궁전이 있던 자리에 궁전을 처음 지었습니다. 이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때인 1744년부터 1749년 사이에 대대적인 개축이 이루어졌죠. 개축 규모가 워낙 커서 애초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라이벌 관계에 있던 이웃나라 프랑스에 국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었던 터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견줄만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궁전은 부드러운 황색의 외벽이 인상적인 거대한 3층 건물로 방이 1441개나 됩니다. 바로크 양식의 건물에 화려한 로코코 양식의 실내 장식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거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방 등 일반에게 공개되는 방은 45개에 불과합니다. 사방이 온통 거울로 둘러싸인 거울의 방은 6살 된 모차르트가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같은 또래였던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어린 모차르트가 청혼을 했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쉔부른 궁전 뒤로는 1.7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프랑스식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화단과 분수, 정교한 조각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은 궁전과 함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원 끝 언덕에는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일종의 개선문인 글로리에테가 있습니다. 아치형의 주랑과 정교한 조각이 일품인 신전풍의 건물 자체도 아름답지만 이곳에서 바라보는 궁전과 정원의 전망이 좋기로도 유명한 곳이죠.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